네, 진세로입니다. 47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오늘 종로일각 사거리 큰 길에서 모인 동기를 진술하라 했는데, 자, 자동차에서 뿌린 독립선언서를 습득했대요. 자, 기쁨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독립만세를 외쳤더니 오매문가의 군중이 대주에 모여들었고 함께 모자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이 자주민인 것을 선언함 등의 내용이었다. 조선민족 대표자 33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종로 쪽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고 민족 대표자 33인의 성명. 자, 요거는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정답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죠. 이 3.1운동의 원인이라고 꼽자면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 이거 일본 도쿄에서 있었죠. 이게 이제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3.1운동의 영향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선지 2번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기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되었다. 이거는 60만세운동이에요. 다만 이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했지만 그냥 사회주의 쪽의 운동은 아니고 이제 천도교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민족주의 세력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이 60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어요. 다만 이제 과정에서 그 사회주의 쪽 지도자들이 그 치안유지법 걸려가지고 싹 다 잡혀가고 실제로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세 운동이 있고 난 후에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이제 힘을 합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정의의 선언이나 신간의 창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다. 요건 이제 신민회죠. 조작, 날조 막 이런 거. 에이 참. 자,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아까 이제 60만세 운동 말씀드리면서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랬는데 그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말 그대로 브나로드 운동인데 이건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1930년대 초에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민중계몽운동이고요. 이 관련된 작품으로 이제 시몬이라는 소설가 분께서 쓰신 상록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자,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면 같은 작품도 쓰셨어요. 이건 이제 저항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그러니까 이 분화로드 운동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는 게 동아일보에서 주도했고 이제 시몬이라는 작가의 상록수 이 소설이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는데 이게 분화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분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쓰셨다까지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린 동무들에게 돋는 진해를 보기로 합시다. 어린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존재하기로 합시다. 뭐 단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자,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이라고 나왔어요. 자,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이라는 데서 이 사회운동이 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년운동인데, 이 소년운동이라고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분명히 어린이날과 관련된 운동이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답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주도했던 단체가 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단체 천도교 소년회잖아요. 요건 이제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는 단체 이름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통감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이건 이제 국채보상운동.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김광재, 서상돈 등이 주도하신 운동도 역시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서당규칙 제정, 뭐 계기가 뭔지는 이제 뭐 따로 저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 서당규칙은 그 1918년인가 그때쯤인데,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이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제정을 했어요. 왜 제정했냐? 이제 서당에서 민족 교육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이런 거 해야 돼라고 규칙을 제정한 건데, 자, 그렇고요.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이제 물산 장려운동. 이 국제보상운동은 대구,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3번. 밑줄 그은 시기에 일제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 그림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이 발행한 애국반 회보에 실린 겁니다.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사회를 통제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행 갈 때는 반드시 각반과 몸빼를 잊지 말자. 몸빼, 출정군인 유가족에게 힘이 되자라고 돼 있어요. 자, 뭐 이거는 뭐 시기는 금방 나오죠. 예,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 확대하던 시기라고 했으니까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자, 이 시기에 관련된 걸로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크게는 두 가지. 민족말살 통치,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이제 둘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민족말살 통치랑 관련된 거는 이제 뭐 한국시민서사의 암송이나 신사참배, 창시개명, 궁성요배 이런 게 있고, 이 국가총동원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쌀이나 금속 종류에 대한 공출, 그리고 이제 인력 수탈로서 강제 징용이나 여자 정신근로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또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제 이게 있죠. 5번입니다. 이게 이제 1940년으로 들어가던 시점에 이제 이게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갔다가 너 독립운동 할 거지 잡아서 가둬요. 이게 이제 예방구금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이때는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5번이 정답이고, 미스여 협정이 체결된 건 1920년대 중반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경성제국대학 1920년대,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 다 이렇게 30년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양세봉의 묘입니다. 그의 묘는 북한 애국열사 릉에도 있어 남북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그는 남만주 일대에서 조직된 가의 총사령으로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특히나 여기 이제 양세봉 장군 이름까지 나왔어요. 자, 이 부대는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나온 김에 그냥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저기 삼부통합운동이 1920년대에 있어요. 그 만주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둘로 정리가 됩니다.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북만주는 혁신의회, 남만주는 국민부였는데, 그 남만주에 있던 국민부의 산하에 조선혁명당이 조직이 되고, 국민 산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조선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을 창당을 하고, 거기 산하의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산하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울 게 많으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 산하의 군사부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어요. 그래서 영릉가 전투랑 흥경성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이때 함께 했던 게 이제 중국 의용군이다라는 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정답은 금방 나와요.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혁명군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군대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이었고 북만주 지역도 비슷한 성격의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한국 독립군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혁신의회, 북만주 지역에 이 혁신의회에서 나중에 이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산하부대로 한국 독립군을 이제 창설한 거죠. 여기를 지휘하셨던 분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독립군은 그 쌍성고 전투, 대전자령 전투,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이건 이제 중국 호로군 연합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만주, 남만주, 요 만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그 중국과의 연합 시도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1930년대 초에 그 중국과 연합, 한중 연합작전, 요거 정도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전부 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 지청천 장군께서는 나중에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될 때 거기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되시는데, 이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일찍 순국하셨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거나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가 정답이었고, 자, 중강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북로 군정소예요. 대종교에서 이제 무장 투쟁을 위해서 이제 북간도 지역에다가 중강단을 조직했는데, 이 중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로 군정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김좌진 장군 계셨던 그 부대.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게 이제 대한독립군단.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김원봉 선생께서 하셨고, 여기서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만든 그 군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게 되죠. 중국 관내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다. 요거 영국군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요거 이제 한국 광복군이에요. 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거랑 또 하나는 미국 OSS랑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중에 각계에 정중히 선언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왜 바로 앞문제에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게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산하부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나왔어요. 이들이 이제 각자의 당을 해소하고 한국독립당을 새롭게 창설했다라는 거죠. 자, 동지 동포들 쭉 읽다 보시면 당이당강 당칙 의식 3당 서로가 일당을 세울 만한 통일적 가능성을 충족하게 대포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우리 민족 해방운동의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려면 각계각층의 협력 합작을 통하여 비로소 총동원될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결론이므로 가까운 장래의 각방의 정성 단계를 확립되어야 우리의 광복대업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참 반가운 소식 같아서 오버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이 한국 독립당을 창립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세 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한 건데,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3당 통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요 이제 새롭게 한국 독립당을 창당한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940년으로 들어가던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일제가 패망할 가능성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이제 여기저기에 있던 그 독립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한데 모여서 결집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한국 독립당의 새로운 창당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제 한국 독립당 창당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 정답이 뭐냐면 4번이에요.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이거 이제 임시정부에서 조소왕 선생께서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발표한 건데, 이게 이제 1940년대에 있었어요. 아마 1942년인가 43년인가 아마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 창당보다는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전 일이에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이제 1919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정의부가 만주 지역에 성립되었다. 이건 1920년대죠. 1920년대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한인애국단에 계셨던 윤봉길 의사의 활동 1930년대 초반.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가 개최되었다. 1920년대 초반이죠. 23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선언문이 언제 발표된지를 몰라도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 선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면 결국 시기상 가장 후대에 있었던 일을 찾아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밑줄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축하하고자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7년 만에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상징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00억 달러의 수출 달성이라는 거죠. 자,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뭐 한강의 기적, 한강 르네상스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게 10억 달러를 달성한 지 7년 만에 100억 달러를 이뤘으니 결국 경제 수출 규모가 10배 성장하는데 7년 걸렸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성과를 이룩한 거는 분명합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경제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가지고 경제가 정답이 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YH 무형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라는 게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 뭐 이것도 유신 체제예요. 저 수출 100억 달러 달성도 유신 체제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걸 이제 강경 진압해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 신민당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이 외신을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을 하죠. 보도해라,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런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신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이제 박탈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부산 마산의 시민들이 부마 민주항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재규와 차지철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대립하다가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총으로 빵 쏴버리죠. 그러면서 유신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노무현 정부고요. 대통령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요거는 김영삼 정부죠, 역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저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는데, 이거 구성한 게 IMF 구제금융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노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두 문제 세트형이죠. 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3조 2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가가 3천만의 큰 희망 속에 20일 드디어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하였다. 자,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3천만 민중의 주목을 받는다. 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한 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요거래요. 자, 요 구성된 이거가 출범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기억에 들어가는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 조선인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난간에 봉착함으로 인하여 미국 측은 조선과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자, 대다수 각국은 41대 6으로 총회에 상정시키기로 가결했고 이제 유엔 총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건 미소공동위원회고 지금 가는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출범,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 나는 지금 이게 난관에 봉착했다 해가지고 유엔 총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번 열렸죠.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1차 때도 결렬, 그리고 2차 때도 결렬됐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해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벌여서 이제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그랬는데, 그 회의에 참여할 사람을 어디까지를 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결렬이 되고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랑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좌우합작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니까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해서 이제 나가자, 뭐 이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돼 해가지고 민족 지도자들이 김규식, 여운형 이런 분들이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하고 2차 미소공동회로 넘어갔는데 결렬됐다, 이렇게 되고, 유엔 총회로 넘어간 이유도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는 이제 저 소련이,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결정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소련이 먼저가 아니고 이 유엔 총회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은 인구 비례 총선거예요. 요거를 의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유엔의 이제 위원단이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련에서 이 유엔 위원단이 북한 쪽으로 입국하는 거를 거부해요.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소련이나 북쪽 입장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인구가 훨씬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엔 소총회로 다시 이제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의 결정상이 뭐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협상이 일어나죠. 김규식 선생이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통일된 민주정부 수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얘기가 잘 되진 않고 결국 50총선거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분단됩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게 이제 47번 문제의 기억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분명히 한참 쫙 떠들어가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정답이 5번인데,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논쟁하였다. 이게 이제 5번 정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른 것들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요거는 그 박정희 군부, 그러니까 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이 박정희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때 발표한 혁명 공약, 이게 이제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입니다. 이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화했다. 요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그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12.12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죠. 이거 설치하고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정치인들 활동 규제, 언론기관 통폐합. 이 박정희 군부는 이제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죠. 그랑 비슷하게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그 벤치마킹 한 거겠죠. 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하였다. 요 선출권을 행사한 기구라고 본다면 이건 통일주체 국민회예요. 유신회. 이제 대통령에게는 그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선출하는 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한 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요거는 그 건준이라고 불러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게 이제 여운형 선생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되던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치안과 행정을 맡기 위해서 바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후에 조선인민공화국, 이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이거죠. 근데 요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는 미 군정밖에 없어. 다른 거는 인정할 수 없어.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소련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 인민위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안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갔다라는 거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가는 미소공동위원회 출범해서 1차, 그 다음에 나가 2차 결렬된 이후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은 이승만의 정읍발언 내지는 좌우합작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문제가 2점짜리들이 아닐 것 같은데 꽤 어려운 문제인데 2점으로 나온 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그러니까 나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북협상 참석 말씀드렸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기업법도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죠. 50총선과 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밑줄근 총선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정부의 통치에 대한 반발,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총선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언제인지 모르면은 선지에서 가장 늦은 걸 찾아줘도 됩니다. 다만 이 총선이 언제 있었냐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 정도예요. 이제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당시에 여당이 민주정의당이다라는 걸 기억해야만 이 전두환 정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는 건 맞아요. 자, 요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중간에 있었던 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6월 민주항쟁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된 게 4번이죠. 직선제 개헌을 청원하는 1000만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이게 이제 그 6월 민주항쟁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는 전두환 정부 이전 일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골자하는 개헌, 요거 3차 개헌인데 허정 과도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 끝난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죠. 여기서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여당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 그러니까 요 개헌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승만 정부 말기죠. 요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때 여당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입니다. 자, 신군부에 의해 비상기염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었다. 요거는 그 12.12 사태랑 관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민주 구국선언, 요건 이제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땡땡땡 정부의 정책 해가지고 자, 평화통일 노력이 가예요. 그럼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그 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설치라고 돼 있어요. 자, 저게 이제 그냥 정답, 그러니까 이 정부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설치했다. 이것도 이제 간혹 시험에 나와요. 노무현 정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질병관리본부의 그 정은경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의 그 수장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코로나 수습하고 막 이런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이 이재명 정부가 수립된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예, 뭐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제주 지역에서 있었던 4.3 사건,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정부의 사과,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 4.3 사건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4.3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읊으니까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왜 4.3 사건 유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봤습니다. 이제 이게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관련이 되고요.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지금 이제 그 세종특별자치시 이 지역하고 관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하면 대표적으로 딱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1차는 김대중 정부죠.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나온 게 14 남북 공동선언,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이제 정답은 3번이고요. 또 있다면 이제 그 금강산 육로관광, 해로 관광, 바닷길로 가는 건 김대중 정부 때였고 육로관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가 그 개성공단 착공, 이것도 이제 건설에 합의를 한 건 김대중 정부고 공사가 실제로 착공 시작이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노무현 정부의 통일 관련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어진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 시기에 하필이면 그 동해안 최전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던 그 현장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그 이제 DMZ 따라서 길 놔져 있는 것도 다 봤고요. 글로 넘어가는 것도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고 다른 거 볼게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은 노태우 정부,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박정희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성사가 된 건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일 처음 설정했던 목표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모든 해설 강의를 다 올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47회 심화를 끝으로 해서 그 목표는 일단 달성이 됐어요. 이제 46회부터는 이제 그 전권은 다 고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고급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찾아뵙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